다음에 MEM, 그러니까 그 리눅스에 사용하는 그 파일 시스템인데 거기에 접근하는 거예요. 프록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파일은 실제 파일이 아니고 사실 메모리예요. 거기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파일이 아니고 특정 프로세스에 이제 라이트가 가능해요, 메모리에. 아까 전에 PTS 같은 경우는 단점이 프로그램 이제 그 게임 프로그램이 탐지를 해요. PTS 만약에 임포트 함수가 호출되는 걸 보이면은 그거를 악성 코드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즘은 다 차단을 하고 좋은 방법은 아니죠. 사실 해커 입장에서는. 다만 이거는 프록 디렉토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맵스, 그러니까 타겟 PID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아이디죠. 그걸 알고 프록 디렉토리에 접근을 해갖고 맵스 파일을 먼저 읽어요. 그 다음에 맵스에 있는 정보가 그거죠. 메모리 정보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죠. 그걸 확인해서 파일은 매핑되어 있는 거제 코드를 그러니까 파일 매핑된 메모리는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리드 라이트만 가능한 메모리만 확인하는 코드인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PPT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가능한 메모리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통 돈이나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리드 라이트가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메모리만 제가 찾아갖고 제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계속 와일문으로 돌려서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은 오른쪽 코드에는 이제 그거 시그널을 발생시켜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거죠.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거 풀소스는 공개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풀소스를 공개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제공은 힘들고, 그래도 이거 리눅스 쪽으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금방 알게 되거든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버추얼 머신을 이용한 방법인데, 저희가 안드로이드 게임 개발할 때 버추얼 머신 많이 쓰죠. 그거 써서 개발하면은 여기서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이 가능한데, 저기에 지금 사실 게임을 돌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발표상 이제 위험하니까 게임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막아놓은 거고, 사진을 제가 안 나오게 막아놓은 거고, 치트 엔진이라는 툴을 아시죠? 이건 사실 모바일 게임 해킹 위해서 있는 건 아닌데, 윈도우에서 제가 다운을 받고, 윈도우에서 실행을 한 거예요. 실행이 되고, 버추얼 머신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이제 돈이죠. 게임 머니를 제가 조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것도 쉬운데, 이제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게 막기가 힘들어요. 버추얼 머신 안에는 어떤 악의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탐지하려고 해도 없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안하는 사람으로서 저거를 막을 생각을 하면은, 굳이 게임을 버추얼 머신에서 돌아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안상.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드 인젝션을 설명드릴 건데요. 코드 인젝션은 말 그대로 코드를 집어 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안드로이드는 지금 자바로 코드가 짜져 있는데, 그게 덱스라는 파일로 관리가 되고요. 요거를 스마일리 코드로 변환을 하면은 우측에 있는 그림이 돼요. 저쪽 코드가 나오는데, 저 스마일리 문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제가 원하는 코드를 시행할 수 있어요. 이 말인즉, 제가 원하는 메모리로 이제 리드 라이트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장점이 뭐냐면,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술들은 웬만하면 루팅을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버추얼 머신 기능 거기서 해킹하는 거 빼고. PT레이시나 프록 디렉토리 접근하는 거 다 루트해야 돼요. 일반 유저는 못 하고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자기 자신을 해킹하는 거니까 당연히 루트거나 필요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우측에 있는 영어 저거는 매니페스트 파일 제가 연 건데, 저기에 맞게 처음에 실행되는 API를 그러니까 코드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코드를 인젝션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코드가 먼저 실행이 돼요. 다음에 유니티를 설명드릴 건데요. 유니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게 스마트폰에서 거의 게임 엔진을 장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료고 개발이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유니티 게임 엔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게임 해킹을 금방금방 할 수 있게 되죠. 엔진은 NDK 라이브러리로 개발이 됐고요. 그 이유는 자바가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니까, 요즘 롤리팝은 ART 때문에 당연히 빠르긴 하지만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NDK 라이브러리를 썼어요. 속도 때문에. 뭐 이제 최근에 또 뭐 NDK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뭐 ART를 쓴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은 현재는 NDK고요. 그래서 NDK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NDK 라이브러리를 설명드릴 건데요. 메인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lib mono.so 모노 그 엔진이 또 사실 따로 있어요. 유니티는 사실 유니티가 100% 이 게임 엔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모노라는 그 오픈 소스로 만드는 .NET 엔진인데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 소스 코드 다운받아서 분석을 하면 돼요. 버전은 2.0대고요. 그거 분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니티의 파일이 이쪽 경로에 들어가는데 매니지드 쪽 디렉토리에 들어가는데 사용자가 만든 파일이 저쪽에 들어가요. 다는 아니고 어셈블리 보통 어셈블리라고 다시 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셈블리 다시 처음에 저 파일명이 저렇게 붙고 사용자가 당연히 파일 이름 수정은 가능하긴 한데 보통 저렇게 들어가요. 요거를 조작을 하면은 게임 크랙이나 뭐 게임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코드 인젝션 두 번째인데요. 그 스마일리 코드 말고 이거는 바이너리로 직접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 처음에 lib main.so 파일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게 먼저 실행이 되기 전에 거기다 이제 함수 로드하는 함수죠. DAopen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먼저 라이브를 로드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원래 게임 유니티 게임 엔진을 로드를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이 인젝션이 돼요. 이거 하는 이유는 당연히 루팅이 필요 없고 게임 조작이 가능하니까 쉽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NET 컴파일러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무료거든요. 공짜니까 좋고 요거 쓰면은 바이트 코드니까 다 디컴파일이 당연히 돼요. 어렵지 않게.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못했어요. 당연히 리버스 엔지니어링인데 빠질 수는 없겠죠.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 게임을 분석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보셔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보통 게임을 크랙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그 문장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게임을 크랙할 때 뭐 성공, 뭐 구매 완료 뭐 이런 쪽으로 저희 if문을 가도록 하겠죠. 그래야지 저희가 뭐 돈 없이도 게임이 뭐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가능한데 사실 제가 좀 기술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즘 게임이 그냥 잘 안 만들어지고 난독화 같은 게 많이 돼 있어요. 코드가 난독화돼 있으면은 풀기가 사실 분석하기 힘든데 이제 아이다 파이썬을 제가 이용해서 그때 코드를 분석했거든요. 뭐냐면 난독화 시켜도 그 if문이랑 그 문자열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갖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저한테 알려주도록 그다음에 크랙만 제가 수동으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 문자열과 이제 그 if문을 이용해서 크랙이 간단하다는 거, 자동화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코드는 제가 이거 URL 참고해서 제가 했던 거고요, 크랙을. 그리고 당연히 데모 때도 이거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패킹과 암호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당연히 이걸 뚫어야겠죠, 당연히. 해커 입장이니까. 패킹이나 암호화는 문제가 뭐냐면요. 메모리에 올라가면 일단 실행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풀려야 돼요. 이제 풀려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킹은 메모리에 올라가서 언패킹이 돼야지 무조건 실행이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거기다가 중간에 GDB로 브레이크를 걸고 메모리 덤퍼를 뜨면 돼요. 메모리 덤퍼 뜨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뜨면은 이제 압축이 풀린다거나 이제 암호가 디크립트 돼요. 제가 암호를 굳이 이렇게 알고리즘 막 보지 않아야 돼요. 간단하죠. 이거 GDB는 제가 암호로 제가 직접 컴파일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크로스 컴파일 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다음에 RTT 컴파일은 이거는 인텔 64비트에서 제가 테스트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게임 해킹 분석할 때 이거는 뭐 파일이라는 리눅스 명령어인데 저거를 하면은 파일이 무슨 포맷인지 잘 안 나와요.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아니면 아이다나 그 외에 뭐 디버깅 툴로 열면은 비정상적으로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헤더 파일을 ELF 파일 포맷 헤더를 조작을 한 거죠. 이러면은 분석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드물었다는 거. 이번 게임 분석할 때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티 디컴파일 또 두 번째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인스트럭션을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암인데, 이것도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 이거는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스택 프레임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즈 메모리 용량을 만드는데, 이때 서브 인스트럭션이 발생하는데, 서브 인스트럭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브 인스트럭션 뭐 SP 이렇게 SP가 이제 그 스택 포인터죠. 그걸로 이용해서 이제 스택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SP가 아니고 SP에 있는 그 데이터를 뭐 R0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서 R0로 뭐 스택 프레임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함수로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기능 있죠. 뭐 아이다에서 F5 이거 안 돼요. 안 먹혀요. 그리고 아니면은 리턴할 때 저희가 보통 인스트럭션이 팝 그다음에 PC가 많이 들어가요. 암에서 인스트럭션이 리턴할 때. 근데 팝이 아니고, 그러니까 PC에 있는 PC는, 그러니까 PC가 아니고, 이제, 뭐, 처음 팝이 아니고, 무브로 바꾼다든지, 팝이 아니고. 그렇게 바꿔놓으면은, 이것도 함수로 인식을 못해서 디컴파일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자동화로 풀기는 제가 힘들었고, 직접 보고 수정을 했거든요. 바이너리를 패치를 해갖고. 네, 그 다음에 패킷 조작하는 건데요. 패킷 조작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스마트폰, 이거 처음에 루팅은 안 했고, 리눅스 서버를 중간에 구축을 했어요. 이게 리눅스가 A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리눅스 서버 AP로 붙어요. 그 다음에 리눅스는 이제 넷필터라고 이제 리눅스 커널 단에서 후킹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이제 중간에 패킷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잡을 수도 있고요. 안 가게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제가 데이터를 조작을 했었고요. 이거 제일 그때 모 게임 중에 뭐 이렇게 중간에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이제 게임 이름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많이 힘드네요. 이제 중간에 돈을 막 이렇게 올리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텍스트로 다 보였는데 그게 나중에 암호화돼서 안 보이더라고요. 다만 그거를 암호화된 데이터를 제가 다시 보내니까 똑같이 암호화된 데이터 그대로 보내니까 게임이 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와일몬으로 파이썬 코드로 짰는데 와일몬으로 이제 무한 반복 돌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밤새 돌리도록 하고 아침에 보니까 돈이 막 엄청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회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커널랩의 후킹인데요. 보통 커널랩에 후킹하면 요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도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커널랩에 후킹 요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처음에 이게 보안상 원래 요즘에 이제 LKM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듈을 올리는 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커널을 새로 포팅하면 돼요. 제가 테스트했던 폰은 넥서스 5인데 넥서스 종류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레퍼런스 폰이다 보니까 소스 코드가 공개가 잘 돼 있고요. 거기에 막 포팅이 쉽게 잘 돼 있어요. 거의 개발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긴 루팅도 당연히 쉽고요. 그래서 제가 커널을 새로 포팅하는 장면을 제가 넣은 거예요. 이걸 해서 로드 오브 커널 모듈이라고 돼 있죠. 저거를 체크를 해주면은 모듈을 올릴 수 있어요. 커널에다가. 그래서 이걸 후킹을 하면 되죠. 시스컬 테이블 후킹을 하든지 아니면 익셉션 테이블을 후킹하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커널을 새로 포팅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프로그램을 탐지하려고 했을 때 커널 레벨에서 악의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탐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커널 포팅을 하면은 다 된다는 거.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핵인데요. 스피드 핵은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과거 시간과 현재 시간의 그 시간차를 크랙을 하면 돼요. 그걸 모르게. 그래서 시간 함수를 건들면 되고요. 이걸 후킹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후킹을 쓰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왼쪽에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한 건데, 네트워크로 동기화를 시키면 패킷을 조작을 해야 돼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조작하면은 게임 핵을 만들 수 있어요. 게임 스피드 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 핵을 이걸 어디다 쓰면 되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게임 보면은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5분에 한 번씩만 실행이 가능하던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을 이제 크랙을 하면은 뭐 1분도 안 돼서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죠. 스피드 핵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데모 타임이고요.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할 때 장난치 말아요. 이게 제가 크랙한 게임인데, 화면이 사실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할 때 장난치지 마세요라는데 장난치는 게 목적이고요. 게임은 사실 이름을 설명 안 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시면 제가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걸 크랙을 해서 이 게임 만든 회사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절대 그런 것 때문에 크랙을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발표를 위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악의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보면은 왼쪽 모드로 시작을 하죠. 왼쪽 모드가 그냥 일반 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임 머니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이 게임 딱 보면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한테 안 걸리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메달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메달이 게임 머니 같은 거예요. 선생님 말할 때. 그리고 엠마트라고 돼 있는데, 엠마트에 들어가면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가 가능한데, 이게 크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돈도 상관없이 그냥 마구 구매를 가능해요. 구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메달을 상관없이 구매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시작을 다시 하는데, 이번에 뭐냐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 오른쪽이 저게 도전 모드라 그래서 점수는 5배로 올라가요. 근데 금메달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게임 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상관없이 게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크랙을 했기 때문에. 나와. 아니, 그런데 몸이 약해서 움직일 힘도 없어요. 이게 아이템이에요. 한번 선생님한테 봐주는 거예요. 선생님만 봐주거든요.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봐줬죠? 다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나와. 움직일 힘이 없는 놈이 춤을 잘 춰, 진짜. 하나에서 시켜. 웃어. 예, 좀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웃지는 않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게임을 크랙했다는 거 어렵지 않게 자동으로 크랙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다 수동으로 크랙 안 해요. 자동으로 다 크랙을 해요. 코드만 잘 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 자동차 플레이하는 게임인데요. 저 7380이 저게 게임 머니에요. 왼쪽에 써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게임이에요, 이거는. 아이템 막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게임 아이템을 버는 건데, 게임 돈을 버는 건데, 저 숫자를 조작을 하는 거죠. 키보드 치는 소리 들리죠? 제가 지금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터미널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비싼 차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다 해버리고. 네, 이게 최대 업그레이드한 차예요. 네, 거의 날아다니죠. 터미널에서 작업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아이디에 붙어갖고 7380 게임 원이 그거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메모리 프로세서에 붙어갖고 쭉 검색을 하니까 너무 많죠, 데이터가. 그래서 이 중에 다시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서 이 게임 머니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꿨더니 7415가 됐어요. 그러니까 게임상에서 그렇게 바뀌니까 재검색을 하는 거죠. 요 메모리상에 7415가 있나?
검색하니까 요 메모리 요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게임 데이터가 저장된 그쪽 메모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제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제 데이터를 조작을 하겠다. 그걸 하는 건데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999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돈이 이게 바뀌더라고요. 메모리 킹은 참 쉽죠. 일단 리버싱이 필요 없고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게임은 그거는 크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랙을 위해서 리버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다음에 RPG 게임인데요. 이거는 크랙을 할 때 제가 레벨업 부분을 크랙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레벨이 1인데 RPG 게임에서 이거 레벨업을 최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레벨은 보통 이제 파일이나 그 외에 네트워크에 저장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주기적으로 바뀌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바뀌는 게 뭐냐고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EXP라고 맨 밑에 보이거든요. 분홍색으로. 저게 뭐냐면 이제 캐릭터 적들 하나씩 잡을 때마다 저게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꽉 차면은 이제 레벨업이 하나 올라가는 거고요. 저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캐릭터를 잡으면요. 그래서 저거를 노린 거죠. 예, 제가 터미널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값이 바뀌었는데 값이 딱 올라가죠. 하다가 딱 올라가죠. 이게 이제 메모리 해킹한 성공을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레벨업이 이 상태에서 안 됐어요. 왜냐면 저게 값이 너무 커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레벨업이 안 됐고 이제 레벨업이 안 되죠. 근데 한 번 더 제가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고 예, 제가 이번에 숫자를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되게 좀 줄여서 적당히 한 다음에 레벨업을 시킨 거예요. 캐릭터를 잡아서 레벨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이제 최대가 105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게임 왜 레벨이 최대가 99가 아니고 왜 105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왠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해킹을 성공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디를 건드냐면 HP를 건드는 거예요. HP는 그 에너지죠. 그러니까 캐릭터의 에너지인데 이걸 하게 되면은 캐릭터가 안 죽어요. 무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거 무한 반복 돌렸어요. 슬립으로 2초 동안 대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2초에 한 번씩 에너지를 계속 그러니까 올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캐릭터 에너지가 단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일부러 맞는 거고. 여기서 조작을 하죠. 에너지가 갑자기 확 바뀌죠. 숫자가. 제가 그냥 999를 막 입력한 거예요. 해커들은 사실 처음에 9밖에 몰라요. 게임 캐릭 할 때 999만 눌러요. 그래서 죽지 않다는 거. 2초에 한 번씩 계속 에너지를 올리니까 무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캐릭터 안 죽고.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자동으로. 예, 데모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 방어 기법이 뭐냐, 이제 먼저 설명드릴 건데, 방어 기법 관련해서는 되게, 안티 디버깅 하면 되게 기술이 되게 많잖아요. 많긴 한데, 일단 제가 연구했던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안티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뭐 인터넷에 따로 공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일단 제 혼자 머리에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못 걸게 하는 거. 이제, 안드로이드가 리눅스니까 리눅스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이제 맵스 파일을 열어서 메모리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쭉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실행하는 텍스트 영역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스트링이 아니고 실행하는 코드 영역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라이트 가능한 데다가 저장을 하고 이거를 리드를 해서 리드를 할 때 참고로 이제 온리 리드를 해야 돼요. 리드만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이거를 엠맵 함수로 이제 파일을 매핑 시켜 놓으면은 매핑 시킬 때 당연히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왜냐면 자기가 라이트한 영역을 실행이 가능해야 되니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은 이거 라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 때 그게 코드 영역에 원래 라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trace 같은 함수로 브레이크를 걸 때 코드 영역에 라이트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텍스팅하게 라이트를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파일을 리드 모드로 열었으니까. 그렇게 메모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래서 안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위에 게 원래 메모리 정보고 밑에 게 이제 새로 매핑시킨 거. 라이트가 안 돼요. 이런 기술 외에도 안티디버깅 기술 되게 많아요. 많은데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예요. 안티 브레이크 포인트 이거 하나고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언젠간 크랙이 돼요. 어렵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난독화를 하는 거죠. 코드나 이제, 코드 플로우나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난독화시키는 거예요. 막 꼬아놔야 돼요. 제가 게임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컨트롤 플로우를 이제 난독화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메모리 해킹을 막는 거는 데이터 플로우를 꼬아넣는 거예요. 그 방법 사실, 그 외에는 사실 제가 뭐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 생각한 게 없는 게, 컨트롤 플로우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일단 패킹은 메모리에 올라가면 다 덤프를 뜨면은 다 보이기 때문에 더미 코드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뭔가를 막는다 그래도 그거는 시간만 끌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난독화도 언젠간 크랙이 돼요. 분석을 하면. 그냥 애매하게 꽂아놓는 것 뿐이지 분석은 다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랜덤화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APK 파일, 안드로이드 APK 게임 파일이죠. 그거를 크랙이 되기도 전에 새로 랜덤하게 난독화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또 난독화를 또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사실 열받겠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난독화를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거예요. 그냥 ELF 파일 포맷 있잖아요. 그거를 조작을 한 거예요. 파일을, 그러니까 텍스트의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조절을 한 다음에 이거 왼쪽과 오른쪽 인스트럭션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과는 다 같아요. 다만 왼쪽 코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왼쪽 코드는 그거죠. 함수를 콜하는데 그냥 아규먼트를 이제 R0, R1 레지스터에 집어넣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좀 똑같은 내용인데 좀 복잡하게 꼬아놨다는 거. 그래서 난독화는 이렇게 해커가 이렇게 보기 힘들게 한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방어 입장에서 되게 유용하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업데이트는 빨라야 된다. 그러니까 크랙 되기 전에 업데이트를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언젠간 크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단어가 해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당연히 뭐 이렇게 막기 위한 그 단어는 맞아요. 근데 해커 입장에서 그 보안이라는 단어는 시간 끌기예요. 그냥 시간 끌기고 그러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버티냐가 중요한 거예요. 막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버티느냐.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저 혹시 질문 있나요? 예, 그 발표 감사합니다. 되게 유익한 내용이었고요, 저한테. 아까 이제 중간에 리눅스 AP를 만들어서 패킷을 이제 조작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 혹시 그 패킷이 조작되었다라는 걸 검출할 만한 방법이 서버 사이드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로 보내면 방법이 없고요. 사실 아직까지 방법이 없고 그거보다는 암호화를 시키는 게 맞겠죠. 데이터를 암호화 시키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호화를 시킨다 그래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면 그걸 게임 한 것처럼 나와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검출이 가능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나요? 궁금한 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보안 제품 관점에서 모바일 해킹을 진단하거나 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루팅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보안 제품이 루팅을 전제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점점 딥하게 들어오는 안드로이드 메모리 조작이나 이제 이런 기법들을 보안 제품 관점에서 혹시 대응할 수 있는 좀 용이한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데이터나 아니면 코드를 꼬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안티 덤프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덤프를 이제 막겠다는 거죠. 메모리 덤프를 막겠다고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 하나만 우회하면 이 부분 하나만 바꾸면 다 우회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 제가 본 적은 없고 예, 그거 다 크랙이 돼요, 사실. 안타깝게도 저도 다 제가 그렇게 코드를 이렇게 다 받고 그러니까 꺼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더미 코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또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시간도 거의 약간 남았긴 했는데 뭐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록 할 거고 혹시 있으면은 제가 주변 돌아다닐 거니까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되고요. 메일 주셔도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